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역 변수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역 변수는. 자, 근데 그러면 왜 전역 변수가 필요하고 또 그 정적 변수를 우리가 스태틱 변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정적 변수가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전역 변수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 전역 변수는 되게 간단합니다. 메인 바깥쪽에 선언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들이 있잖아요. 함수들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름도 말 그대로 전역, 즉 글로벌이라고 하죠. 글로벌 변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함수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함수 안에서 선언된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전역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자, 전역 변수가 필요하니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역 변수를 한번 직접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코드에 자, 여기다가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가 글로벌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글로벌. 자, 글로벌이라는 자 변수 하나만 선언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건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전역 변수 선언. 자, 전역 변수는 초기화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에서 관리되는 메모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면은 내가 스캔프로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합이라는 어떤 변수로 지금 그 넘겨받고 있죠. 지금 넘겨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턴 값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요 add라는 요 함수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얘를 잠깐 리턴을 주석으로 맞고 자 이렇게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얘를 보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이드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a 더하기 b 그러니까 요 결과값을 저는 글로벌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전역 변수에다가 대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합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잠깐 제가 주석으로 막을게요. 주석을 막고 그냥 호출만 해주면 돼요. add 이렇게 호출만 해주면은 자, 이 내부에서 뭐가 되는 거죠? 내부에서 그냥 그 연산해서 글로벌에다 그냥 넘겨주기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력도 굳이 자 이렇게 펑션 프린트로 할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일단 printf에서 두 정수의 합 자, 두 정수의 합은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자, 여기다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출력해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 제대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해서 오류가 나네요. 글로벌을 좀 위쪽으로 갑시다. 자,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자, 여기 함수 위에다가 자, 이렇게 선언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
자, 실행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5와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때리면 두 정수의 합은 15라고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지금 글로벌 함수 사용해서 이 특징을 한번 잘 파악 한번 해보세요. 글로벌 함수는 지금 죄송해요. 글로벌 함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전역 변수를 보시면 얘는 지금 add라는 함수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는 add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리턴 값을 굳이 받을 필요 없고 이 글로벌 함수는 메인이라는 함수에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에도 접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올 코트를 다 누비고 다니는 그런 슈퍼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되게 뭐랄까 이렇게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 변수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될까요?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냐면 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이 함수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이니까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이 함수는 죄송해요. 자꾸 함수라고 하네. 이 변수는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제 그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함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역 변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는 이런 쓰임을 보니까 어때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로벌이라는 요 변수가 지금 add라는 함수에서도 쓰이고 메인 함수 안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별도의 리턴 없이도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 야, 이거 되게 편리한데? 우리 마치 마스터 키 같잖아요. 그죠? 뭐 이 키 하나면은 그냥 뭐 다 뚫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코드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글로벌이 예를 들어서 뭐 사용되는 사용처가 한 10군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함수 2군데지만은 한 10개의 함수 안에서 다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로벌이 중간에 어디서 만약에 값이 변경되거나 연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응? 그게 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글로벌이라는 요 변수가 add라는 함수 안에서 이렇게 그 a 더하기 b만 이렇게 그냥 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되게 편리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얘가 쓰임이 막 함수 막 한 10군데서 쓰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디버깅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퀀스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역 변수는 결론적으로 자제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개 정도 또는 2개 정도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러니까 언어 기반의 어떤 라이브러리 혹은 플랫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플랫폼이나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프로그램 그 구조, 템플릿 구조들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들이 분명히 1개, 2개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불가피하게 전역 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변수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는
그 전역 변수의 그게 바른 어떤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역 변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지역 변수 사용하시고 정말 불가피하게 전역 변수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전역 변수를 그러면 지금 가급적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러면 이런 그 전역 변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 변수를 쓰자니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역 변수를 또 남발하자니 그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합쳐놓은 변수가 바로 정적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정적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정적 변수, 즉, 스태틱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지된 고정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명 주기가 좀 독특해요. 지역 변수처럼 중괄호 영역에서 선언되지만은 중괄호로 벗어나도 얘는 불사신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고정돼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 변수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역 변수는 어떻습니까? 그 함수의 그 중괄호 안에서 생성돼서,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생성돼서 소멸되는데, 근데 이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안에서 생성되지만 중괄호 닿는 부분 만나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계속 불사신이에요. 살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약간 아수라백작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반반의 양념반 후라이드 반과 같은 전역 변수 반, 지역 변수 반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면은 코드를 하나 좀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추가 자, 새 항목 해서 자, static test.cpp라고 합시다. 자, static test.cpp. 자, 그 다음에 추가. 그러면은 기존의 펑크.cpp는 제가 속성에 들어가서 자, 빌드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이해하고 적용 확인. 자, 그러면 static test로 가서 자, include 자, 헤더 파일과 그 다음에 자, 메인 함수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함수 하나만 좀 만들게요. void func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 선언하는데 value라는 이름의 변수고요. 자, 얘를 1 증가를 시킬게요. 자, 0에서 1 증가시키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printf로 자, 요 value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1이 출력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자, 메인 함수에서 for int i는 0부터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죠? 0부터 그러니까 5번 루프를 도는 거죠. 그죠? 5번 루프를 돌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핏 딱 봤을 때 자, 예상 출력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 출력 결과 얘가 지금 5번 루프 돌면서 5번 호출한 거예요. 그냥 이 함수를. 그러면 왠지 이게 1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밸류 값을 1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1, 2, 3, 4, 5가 출력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1, 2, 3, 4, 5가 출력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봤더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11111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돌 때마다 지금 value라는 요 값이 0으로 매번 초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얘가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1, 2, 3, 4, 5가 출력되길 바랬는데 근데 얘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초기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역 변수잖아요. 이 value가 지역 변수니까 그 함수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됐다가 그 다음 함수 종료되면서 얘 한번 메모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호출되면은 다시 생성되고 1 증가시키고 또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고 1 증가시키고 그러니까는 1만 5번 출력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를 전역 변수로 빼면 되겠죠. 전역 변수로 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역 변수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static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value라는 값을 내가 메모리에 고정시키겠다. 앞정으로 벽에다가 탁 박듯이 움직이지 않게 박아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0으로 이렇게 박았으면은 얘는 이때부터 이 함수를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처럼 함수 안에서 생성됐지만 근데 얘는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이 메모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1, 2, 3, 4, 5가 나오죠. 그죠?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1 증가시킨 다음에 출력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 밸류 값은 그대로 1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함수로 호출했을 때 그 메모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1 증가시키니까는 이제 2로 증가가 되고 3으로 증가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생명주기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생명주기를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스태틱 변수가 자,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함수 안에서 생성이 됐을 때 자, 요때 이 함수가 종료가 되더라도 이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역 변수는 어떻습니까? 특정 함수 안에서 생성돼서 그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생명이 끝납니다. 전역 변수는 어떻죠? 프로그램 시작할 때 시작돼 가지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는 생성될 때는 지역 변수처럼 끝날 때는 전역 변수처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책 읽기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제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학교 도서관 안에서 책을 매일매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그러니까 너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걸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읽은 책들의 페이지 수를 누적 계산하는 기능이 바로 책 읽기 마라톤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읽은 책들의 페이지 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면 이렇게 오늘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30이라고 입력하면은 현재까지는 30이죠. 근데 다음 날 20이라고 입력하면은 30 더하기 20이 돼서 50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40페이지를 읽었다. 그러면은 누적 페이지는 90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출력하라는 건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누적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마라톤을 그만두겠다.
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때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그 최종 누적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더 분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기능은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로도 구현 한번 해보시고요. 스태틱 변수로도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 전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